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학생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매우 좀 대단한 학생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매우 대단한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중학생, 고등학생 다닐 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전교 1등 친구예요. 전교 1등. 어마어마하죠. 사실 전교 1등이라는 게 말이 전교 1등이지 사실 뭐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의 역량도 꽤 훌륭하고 대단한 친구였는데 엄마가 또 어떤 면에서 엄청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엄마가 어느 학원 다닐지, 무슨 과목 배울지, 뭐 시간은 언제, 보충 스케줄 어떻게 할지, 방학 때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쫙 짜주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스케줄을 다 관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보통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은 오해를 하실 거예요. 이 엄마 진짜 막 애들 쪼우고 막 그런 엄마 아니야? 막 쪼이고 막, 야, 공부해, 뭐 공부해, 막 이런 엄마 아니었어요. 오해하실까봐 얘기를 굳이 드리면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유쾌하고, 그리고 이 자녀와의, 이 학생과의 사이도 매우 좋은 그런 엄마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시간표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학생을 막 쪼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녀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고, 이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실제로 물어보면은 나는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좋다. 엄마가 탁탁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책만 보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라서 나는 너무 편하다, 편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 그 준비물 있죠? 학교 준비물도 이 엄마는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예, 신분 딱 맞춰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딱 챙겨주고 보조 가방에 넣어가지고 주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친구는 고등학교 3년 내신이 1.3이 나왔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1.3 고등학교 3년 내신 1.3이면 신급이죠, 신급. 예,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친구였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되냐면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갔어요. 당연히 원하는 대학교는 이제 탑 대학을 원했겠죠. 근데 그 탑 대학을 가지를 못합니다. 뭐 운이 안 좋았던지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친구와 친한 친구들 있죠. 같은 레벨의 친구들이 있겠죠. 이 친구들은 이제 또 원하는 대학교들을 탁탁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겠죠. 마음에 뭐 굉장히 큰 짐이 되고 우울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재수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재수는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거죠. 전교 1등 되려면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재수는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이제 간 거예요. 약간 이제 낮췄죠? 낮춰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친구의 인생에서 최초로 만나게 되는 문제를 당하게 돼요. 최초로 만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대학교를 뭐 좋은 데 갔다 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를 낮춰서 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친구가 인생에서 만나는 진짜 최초의 문제는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해주는 사람이 이제 없어진 거죠. 이 친구 대학 가고 나서 엄마가 이제 손을 놨어요. 나 이제 너 이제 대학 보냈으니까 나 이제 나도 좀 쉴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손을 놓으신 거죠. 뭐 귀찮거나 이런 거보다는 엄마도 힘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이제 대학을 갔는데 자기 인생을 이제 조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아무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 힘듦을 또 추가해가지고 나침반이 없어진 거예요. 방향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방향성을 누가 탁탁 이렇게 해줬었는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소감본도 안 속이고요. 전교 1등하고 되게 모범생이었고 밝고 성격도 좋은 친구였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되게 우울한 친구 이런 거 아니었어요. 되게 밝은 친구였고요. 엄마도 밝으셨고. 그리고 가족 관계도 되게 좋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나침반이 없어졌잖아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그걸 해줬던 분이 이제 안 해주시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가 결국에는 찾아가야 되는 건데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그 방향을 처음에 자기가 원하던 대학교가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방향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거기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쫙 틀었는데 그 다른 방향에서부터 이제 새로 출발을 해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이제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이 옵니다. 마음의 병이 오고 약간 좀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좀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울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자살 충동을 이제 느끼게 되죠.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통화도 해보고 그랬던 지점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이 방향성이라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뭔가 이제 응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그런 이제 부분이에요. 혼자 헤쳐나가 본 적이 없다는 게 이렇게 크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헤쳐나가 본 적이 없다는 게. 자기가 알아서 계획을 딱딱 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중고등학교 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고등학교가 실제로 뇌과학에서 보면은 뇌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20살, 20대 초반까지. 그 이후도 물론 뇌가 성장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때까지가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뇌가 성장하는 시기죠. 그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가보고 자기가 계획을 짜보고 그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자기가 진짜 혼자 헤쳐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막상 왔을 때 이 친구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나 좀 가슴이 아팠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자살 충동이 좀 심하게 왔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위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도 않는 소리 막 했던 기억이 나요. 뭔가 좀 힘을 주기 위해서 뭔가 막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거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뭐라고 해봐야 해결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특히 이 영상을 만약에 보고 있는 부모님이라거나 또는 학생들이라거나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또는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님들이라면요, 자녀들 알아서 하라고 냅두세요. 그러니까 100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100을 냅두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애들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모님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을 명백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선을 명확하게 좀 부모님들께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여기까지는 너가 좀 해라.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요 정도는 네가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 자식 간의 협력. 부모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그러나 이 부분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여기까지 해주는 건 문제가 있어, 나중에 이런 판단이 되면은 절대 개입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학을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인생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주체적인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개입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선을 그어주는 거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 이것이 아마 학생들이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너 역할은 이거야. 넌 이거 하면 돼. 근데 그거 네가 해야 돼.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대학 결판이 나고 그때가 20살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우리 아래 세대는 아마도 한 평균 수명 100살 될 것 같거든요. 농담 아니고. 요즘에 주변 어르신들 보시면 80은 기본이시잖아요. 80, 90은. 그러니까 이 아래 세대, 지금 청소년 세대는 아마도 아마 평균 수명이 100살 될 거예요. 그러면 20살 때부터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부모님이 다 개입해가지고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너무 그게 부자연스러운 또는 나쁜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면, 바람직한 방향이기만 하다면 믿고 한번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니 어떻게 애들 믿고 그렇게 합니까? 애들 인생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100의 과정이 있다면 100의 과정을 맡기라고 얘기를 안 드려요. 당연히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학생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자기 책을 챙기는 거라던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라던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교복 갈아입고 예를 들면 학원 가면 학원 책 챙기는 거 이런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그런 것들까지 이제 챙겨주시는 부모님들께서 생각보다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께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해보고 경험을 쌓아주면 아이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나중에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가 알아서 하게 그냥 냅두세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한마디로는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게 냅둬라. 지 맘대로는 아니죠. 지 맘대로는 아니고 계획을 세웠다면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셔라.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봐 주시고 좀 약간 방향이 많이 엇나간다. 이러면 그때 살짝 방향 조절 좀 시켜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도움이 크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례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움직였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만들어서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